house. Come on. Stop. 3, 2, 1.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만 가.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춰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시간의 강을 건너 또 맞닿은 너와 나. 소중한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 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춤춰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말하고 싶어. 네가 있었기에 내가 더욱 빛나. 별이 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문법 설명을 해줄 하은 선생님입니다. 벌써 저희가 12강을 같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도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며 실력이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과 숙제는 다 하셨나요?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죠? 전 시간에는 을까하다를 배웠었습니다. 을까하다의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네, 막연한 계획이나 결정되지 않고 바뀔 수 있는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나요? 동사 뒤에 을까하다를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용하려는 동사의 받침이 없는지 아니면 받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리을만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을만 붙여주면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는 동사 가다를 보면 받침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리을만 사용해서 갈까 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는 동사 먹다를 보면 받침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을까 하다를 붙여서 사용하면 먹을까 하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수업을 복습해봤는데요.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고 나서와 개입니다. 먼저 문법
고 나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고 나서 expresses the beginning of a new class after finishing the previous class. 예를 들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숙제를 해야 해요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업을 듣고 이후에 숙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 나서는 어떠한 행동이 끝난 이후에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형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나서는 동사에만 붙어요. 그리고 형태의 변형 없이 무조건 동사 플러스 고 나서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고 나서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It means that the verb stems with or without endings uses 고 나서. 예를 들어 받침이 있는 동사 풀다를 보면 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풀 뒤에 고 나서를 사용해요. 그래서 풀고 나서가 됩니다. 받침이 없는 동사 보다를 보면 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으니까 보 뒤에 고 나서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고 나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고 나서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예문 안에서 두 문장으로 나눌 거니까 놀라지 말고 봐주세요. 그럼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고 나서 밥을 먹어요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Look at this example. Let's eat after watching the movie.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영화를 봐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어요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앞의 행동을 완료하고 다음 행동을 합니다. Just like this, the previous action is completed, and then the next action starts chronologically. 아시겠나요? 그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고 나서를 사용해요. 위 예문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를 보면 동사 보다에 고 나서가 결합한 표현인 거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알아봅시다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Let's look at this.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Let's find out the correct answer after solving the problem.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문제를 풀어요. 그 행동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정답을 알아봐요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앞의 행동이 완료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요.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이때 고 나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풀고 나서는 동사 풀다에 고 나서가 결합한 표현인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럼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 밥을 먹어요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This is another example. I eat rice after washing my hands.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손을 씻다, 밥을 먹어요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뭘 사용하죠? 고 나서를 사용하죠. 그러면 손을 씻고 나서 밥을 먹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씻고 나서는 동사 씻다에 고 나서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문법 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게 is a suffix to a word which expresses the purpose, result, method, degree of the event indicated in the following word and is act as an adverb in a sentence. 부사어가 뭘까요? 뒤에 오는 동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걸 부사어라고 합니다. An adverb modifies the entire word or the sentence that follows. 자, 그럼 어떻게 쓰이는지 형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입니다. 그리고 형태의 변형 없이 무조건 동사 플러스 개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있던지 없던지 모두 개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It means that an adjective stems with or without endings use 개. 예를 들어 받침이 있는 형용사 작다를 보면 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니까 작 뒤에 개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침이 없는 형용사 크다를 보면 다 앞에 글자에 받침이 없으니까 크 뒤에 개를 사용해요. 그래서 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개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요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example. 지한 is funny when he speaks.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지한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다 해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뭘 사용하죠? 방금 배운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한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게는 형용사 재미있다에 개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예쁘게 웃으세요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example. I'm taking a picture. Give me a beautiful smile.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사진 찍을게요. 예쁘다, 웃으세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쁘다, 웃으세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개를 사용해서 사진 찍을게요. 예쁘게 웃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쁘게는 형용사 예쁘다에 개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Take a look at this example. I woke up late today. 이 예문을 두 문장으로 나누면 오늘은 늦다, 일어났어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배운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은 늦게 일어났어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늦게는 형용사 늦다 뒤에 개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네, 모두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시간에 지웅, 은주 선생님입니다. 앞 시간에서 선생님과 개념 고나서와 개를 잘 배우셨나요? 이제 배운 개념을 저희와 함께 적용해 볼게요. 먼저 고나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고나서는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Remember that 고나서 is to indicate the end of an action and then the next action. 알맞은 것을 골라 바꿔 쓰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보기에서
단어를 선택해서 알맞게 바꾸어 쓰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빈칸 차를 마셔요. 여기서 오늘 배운 문법 고 나서를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차를 마셔요가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차를 언제 마시죠? 네, 바로 밥을 먹고 나서 마시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식사하다 이거겠네요. 그럼 여기에 고 나서를 적용해 봅시다. 식사하다와 고 나서를 붙이면 식사하고 나서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흐름에 맞게 바꾸어 보면 식사하고 나서 차를 마셔요가 됩니다. If you change it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sentence, it becomes 식사하고 나서 차를 마셔요. 그럼 문장의 의미는 식사한 후에 차를 마시다 이겠네요. Then the meaning of the sentence would be to drink tea after the meal. 어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문을 빈칸, 텔레비전을 봐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고나서를 적용해보면 텔레비전을 보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끝내고 하는 그 다음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기 전 신문을 보았겠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읽다입니다. 고 나서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읽다에 고 나서를 합치면 읽고 나서이죠. 흐름에 맞게 정리해 보면 신문을 읽고 나서 텔레비전을 봐요가 됩니다. 그러면 문장의 의미는 신문을 읽고 난 후에 텔레비전을 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n you can see that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to watch TV after reading the newspaper.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자동차를 빈칸 집안 청소를 해요. 고 나서를 빈칸에 적용하는데 그러면 고 나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집안 청소를 해요 는 앞에 행동을 한 후에 하는 행동이니까 집안 청소 전에 자동차를 먼저 청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Yes, you clean the house is what you do after performing the previous action. That person may have cleaned and the car first before cleaning the house.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닦다입니다. 고 나서를 닦다와 결합하면 닦고 나서가 됩니다. 흐름에 맞게 정리해보면 일요일에 자동차를 닦고 나서 집안 청소를 해요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유롭게 대화를 완성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고나서를 적용해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뭐 하려고 했어요? 빈칸. 빈칸에 문장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고나서를 적용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저희와 생각한 답이 달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 알아두세요. If the answer you think is different from us, it is not wrong. 은주 선생님은 어떻게 빈칸을 채우려고 했어요? 저는 A가 숙제를 다 하고 나서 뭐 할 거냐는 질문에 숙제 후 밖에 나갈 거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숙제를 다 끝낸 후 다음 행동으로 밖에 나가는 거니까 고 나서를 숙제하다에 적용해야겠네요. 은주 선생님의 말대로 빈칸을 채우면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외출을 하려고 해요가 됩니다. 모두들 잘 풀으셨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다양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빈칸. 네, 한국어 공부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봐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한 후에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배운 한국어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나서를 적용해 보면은 한국어 공부를 끝내고 다음 행동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한국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한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배운 문법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법 개의 의미 기억나시죠? 개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형용사를 문장에서 부사로 바꿔준다고 했죠.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예쁘다를 예쁘게로, 작다를 작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부사의 역할은 뭐였죠? 네, 부사는 문장을 꾸며줬죠. 예를 들어 종이를 자르다. 어떻게? 작게 종이를 자르다. 얼굴을 꾸미다. 어떻게? 예쁘게 얼굴을 꾸미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잠시 까먹었던 분들도 이제 이 개가 뭐였는지 알겠죠? 그러면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알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찍 잘까요?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또는 늦게 일어날 수 있게 오늘 일찍 잡시다. 둘 중 뭐가 맞는 답일까요? 네, 일찍 또는 늦게 일어날 수 있게는 부사로서 문장을 꾸며줍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고 하죠. 왜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찍 일어날 수 있게입니다. 정리해보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오늘 일찍 잡시다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모두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을 열까요? 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열어주세요. 어떤 게 답일까요? 네, B가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게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는 부사로서 문을 열어주세요를 꾸미고 있네요. 그럼 문을 여는 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는 거겠죠? B is asking someone to open the door. Then 들어올 수 있게 또는 들어오지 못하게 is an adverb. Decorating, please open the door. Opening the door is for people to come in, right? 그래서 정답은 들어올 수 있게입니다.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세요가 됩니다. 네, 모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바꾸어 쓰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를 빨리 빈칸 기사를 부르세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AS 기사를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컴퓨터를 고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고치다 입니다. 그럼 컴퓨터를 빨리 고치다가 문장
AS 기사를 부르세요를 꾸미는 역할이니까 고치다의 개를 합쳐서 고치개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컴퓨터를 빨리 고치게 AS 기사를 부르세요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너무 시끄럽지요? 조용히 빈칸 다른 곳으로 갈까요? 빈칸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네, 모두 알아내셨죠? 문장을 보면 시끄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뭘 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If you look at the sentence, you can see that it is a noisy situation. So the speaker is suggesting to the other people to go to somewhere else. What are they asking to go somewhere else to do? Yes, to talking in a quiet place. 그래서 들어갈 단어는 얘기하다입니다. 그럼 얘기하다에 개를 합치면 얘기하게. 맞죠? 정리해보면 여기 너무 시끄럽죠? 조용히 얘기하게 다른 곳으로 갈까요? 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빈칸 라디오 소리를 높여주세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문장에서 라디오 소리를 높여달라고 하네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듣다입니다. 개와 결합 형태를 보면 듣다 더하기 개는 듣게입니다. 그래서 듣게가 라디오 소리를 높여주세요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도 뉴스를 듣게 라디오 소리를 높여주세요가 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모두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마지막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신청서의 이름을 빈칸 펜 좀 빌려주세요.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펜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름을 쓰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쓰다입니다. 결합 형태를 보면 쓰다 더하기 개는 쓰게가 돼요. 정리해보면 신청서에 이름을 쓰게 펜 좀 빌려주세요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문제풀이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고급어휘 시간인데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급어휘 선생님 이경쌤. 유진쌤이에요. 문법과 문제풀이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잘 해주셨으니 지금은 조금 편안하고 재미있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관용 표현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골치가 아프다, 가슴에 새기다, 고개를 못 들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상황극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럼 골치가 아프다부터 살펴볼까요? 네, 골치가 아프다. To get a headache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The meaning of the sentence is to get stressed out. 그럼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요즘 이사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It means I have a headache these days because I'm moving. 라는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이 문장은 이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요즘 이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It means I have a headache because of my pollen allergy.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시겠나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골치가 아프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알레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럼 이 표현을 사용해서 상황극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표현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황극 보겠습니다. 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안 좋아 보이네? 말도 마. 왜?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뭐라도 도와줄까? 아니, 그건 아닌데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네, 어떠셨나요? 골치가 아프다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가슴에 새기다 인데요. 이 표현의 뜻은 기억하다,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It means to remember something in one's mind so that one will not forget it. 그럼 예문과 같이 볼까요? 그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It means he lives with his grandfather's words engraved in his heart.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문장은 그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예문도 볼게요.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둘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It means I will keep my teacher's teachings in my heart for the rest of my life.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문장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나는 마음에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상황극을 보며 완벽히 이해해 볼까요? 야, 오늘 강연 어땠어? 너무 좋더라. 나는 강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멋졌어. 그치? 나도 그 말은 평생 가슴에 새겨두고 싶은 말이었어. 나도 가슴에 새겨둬야겠어. 잘 보셨나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고개를 못 들다 입니다. 이 표현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It means to be shamed. 그럼 예문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It means I can't raise my head because my friend.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 문장을 보면 방금 배운 고개를 못 들다가 들어가 있죠? 그럼 친구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소리를 약 하고 질렀어요.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그때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It means I can't raise my head because I made so many mistakes. 오늘 배운 고개를 못 들다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이해해 보세요. 문장의 뜻을 아시겠나요? 자기가 큰 잘못을 많이 해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상황극을 보면서 완벽히 이해해 볼까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들, 학교 잘 갔다 왔니?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 엄마, 저 사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공놀이 하다가 창문을 깼어요. 어휴, 내가 너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 네, 어떠셨나요? 이제 고개를 못 들다 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했는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배워본 표현 3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 동생이 화분을 깨서 빈칸. 저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는 무엇일까요? 동생이 화분을 깨서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게 생겼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이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골치가 아파요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동생이 깨트린 화분 때문에 뒷일을 걱정하느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골치가 아파요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서 빈칸. 여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찾으셨나요? 그럼 정답은 고개를 못 들겠어요가 정답입니다. 선생님께 죄송한 행동을 해서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고 부끄럽겠죠?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하신 말씀을 빈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땡. 찾으셨나요? 정답은 가슴에 새겨요 입니다. 여러분 모두 맞추셨나요? 엄마가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싶은 것이니까 세 표현 중에 가슴에 새겨요가 가장 적절하겠죠? 네, 그럼 고급 어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은 어땠나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주는 총정리 시간인데요. 남은 시간도 잘 들어주세요. 총정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고 나서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죠?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고 나서는 동사에만 붙고 형태의 변형 없이 무조건 동사 플러스 고 나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로 받침이 있는 동사 풀다는 풀고 나서가 되고 또 받침이 없는 동사 보다도 보고 나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법 걔는 뒤에 오는 행동의 정도나 방식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했죠. 걔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 이것도 형태의 변형 없이 무조건 동사 플러스 걔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로 받침이 있는 형용사 작다는 작게라고 이야기하고 또 받침이 없는 동사 크다는 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나서와 걔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숙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요. 안녕! Hi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I'm Glenn, mind lecturer for all of you, and this is our 4th video that we've been doing together. Hope you guys are enjoying the series so far. I know I am. It's a lot of fun putting these together. I'm sorry sometimes it takes a while for me to post the new video. It's just that with planning, shooting, and editing, because I do it all myself, it takes a little bit of time. But hopefully the end result is worth it and you guys are enjoying it. So today we're going to continue from last week's lesson. Last week we talked about harmful thoughts. We talked about how we look at the symptoms that we have in our life, we trace them back to the source, and we find out what thought kind of kicked off those symptoms. And after that, we look for a solution and how to prevent ourselves from falling into that same thought again. Well, today we're going to kind of continue on this process.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what happens when you actually start tracing back your actions and your feelings to the thought they originated from. And when we do that, we'll find that the thoughts we thought were good, the thoughts we believed to be beneficial for us, weren't always what they seemed. This is today's topic, and to start off, we're going to have our first 5, where I'm going to show you guys a quick video, and I think you'll get a kick out of it. Take a look. Do you feel the helplessness? My keys. I'll go. Do you feel the gratitude? And what do you feel now? So let me ask you guys, was that what you expected was going to happen in the beginning? I'll tell you what, a friend of mine showed me this video a couple weeks ago and totally caught me off guard, right? You see this little old lady, she's all kind, she needs help getting inside. Next thing you know, she's robbing this entire apartment and cleaning it out. I'll tell you what, I don't think anyone would ever suspect her of being a burglar, but that's why she's probably so successful, right? So if you haven't really caught on, the theme today has a lot to do with expectations, or what we think, versus reality and what actually happens. Let's take a look at some pretty funny expectation versus reality memes that you can find online, and let's just kind of react to these together, okay? All right, so the first one, I think this is a classic. If anyone has ever been to McDonald's or Burger King, the burgers never look like how they look in the pictures, right?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we can all identify with.
I mean, gosh, that is just sad. But, you know, they have to make it look appetizing for a reason, right? All right, let's go to the next one. Okay, now this is from Subway. Do you guys like Subway? I used to eat Subway when I was in college all the time. But, you know, I don't think I ever had a sandwich that looked as bad as the one on the right. Whoever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y probably were really mean to the employee or something, because that is a very bad looking sandwich.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Okay, this is just horrifying. When I was little, I remember that they used to make these kinds of ice creams, like especially they had the Looney Tunes like Bugs Bunny or Tweety Bird, and it didn't look like it looked like on the box, but this SpongeBob is just horrifying. Like, what's happened to his eyes? Like, that's terrible. That looks nothing like the box. Okay, I don't even know what they were going for here. This does not look like that panda even one bit. It's not even the same color. Yeah, I can't justify this one. Here, I mean, you gotta give them, give them at least points for effort. I mean, they got it pretty close. At least the shape is the same thing, but besides that, I think all the details are lost, right? All right, A for effort though. All right, so that's some about food. Let's look at some other ones. Okay, now this one definitely rings true. Whether you're working from home or going to school from hom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can all relate with, right? You want to be super productive. You want to set up your desk and make a cup of coffee or some tea. You want to get your notebook out and your pen and your paper, and you want to be ready to have a productive day. But what ends up actually happening? Well, for me, I end up feeling too tired to really get started with work, and I just want to go back to sleep. How about you guys? When you have to go to classes through Zoom or through Google Hangouts, like, are you able to actually get through the day productively? Or do you just end up kind of playing games or going on TikTok or whatever?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another one. New Year's resolutions. I asked you guys last time if you made any resolutions, and I didn't make anything in particular, but I really do like to exercise. But the thing is, you know, when you're just reaching the end of the day and you're tired, it's so much easier just to kick back, to watch Netflix, to go to sleep, than it is to actually get off your butt and have to break a sweat and exercise, right? Especially for me, now that I have my baby daughter, it's a lot more work and it's a lot less time. So by the time you're done feeding her, burping her, and putting her to sleep, the whole day's already gone. All right, have you guys ever done online shopping before? I've never had an experience this bad. That literally just looks like a bed sheet. Okay. And this guy, first of all, I don't know what he was thinking even getting that shirt on the website. It doesn't even look like a nice shirt to begin with. But whatever he ended up with, the buttons are on the wrong side. The pocket's on the wrong side. That looks terrible. That's awful. Like, that's something you can make in your like elementary school class. All right. Just a few expectation versus reality memes. But let me ask you guys, what is your biggest expectation versus reality disappointment that you've had in life? Why don't you guys share with the class, with your teacher, with your friends, or if you're watching this on YouTube, leave a comment down below and tell me what's a big real-time expectation versus reality disappointment you've had. All right, so I hope you guys enjoyed that. And this is gonna kind of segue into our main topic for today, which, as I said earlier, is how when we really look back on a lot of the thoughts that we have, we find that what seemed like a really great thought, or a thought that we were sure was true, turns out it was not so great. It turns out it was not true. It turns out it was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we expected. Hence, expectation versus reality. Now, this is something to really think about, because if this happens to us a couple times, then it's gonna kind of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how we live our lives and how we follow every impulse or every thought that we get that pops up. So I'm gonna tell you guys a story that I heard recently, and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and think about what it means, and let's talk about it. So one day, a small boat went out on a voyage into the ocean. When they set off, they packed all the food and all the water and all the supplies that they needed. There were 3 guys in this small boat. But as they were going along in their voyage, they ended up running out of supplies. They ate all their food, they drank all their water, and worse yet, they got lost. They didn't know where they were. If they knew where they were, they could quickly go back the way they came, or they could quickly find land and get more supplies. But the thing is, they didn't know where they were. So day by day, as the sun beat down, they started to get sunburned, they started to become hungry,
But worst of all, they had no drinking water, so they were super thirsty and super dehydrated. Have you guys ever been really dehydrated before? Like, if you don't drink any water or anything for one day, see what happens. You start to get a headache. You start to feel lightheaded. And if you try to do any physical activity, you feel really weak and you have no energy. Well, that's how these guys were. They were dying of thirst. And as they were on that boat, they were thinking, oh God, if we keep going like this, we're gonna die by tomorrow. All I want is just one glass of water, even one drop of fresh water. They can't drink the salt water in the ocean because if they do, what's gonna happen? Well, first of all, it's not gonna taste good. But second of all, it'll actually speed up the process of them dehydrating and dying even quicker because that water is filled with salt. So the thing is, day by day, they waited and hoped and prayed that somehow they could either be rescued or they would run into land. But one day, while they were looking along the horizon of the ocean, they spotted a little speck from far away and they said, hey, you guys, look over there, what is that? And that little speck got closer and closer and closer. And they realized that it was another boat. We're saved, it's another boat. And they began to shout out, hey, over here, help, we need help. And they waved their arms and they took their shirt and waved it and spun it in the air. Anything they could do to get the attention of this boat. Well, sure enough, that boat from far away must have noticed them because that boat got closer and closer and closer. And do you know what they realized? This wasn't just a small boat. This was a huge ship that must have had a lot of crew members and probably a lot of food and a lot of water. So these three guys thought, we're saved. Yes, this is it, thank God. So as the boat drew closer, eventually it pulled right up next to the small boat. And then the captain and some of the crewmates came over to the railing of their boat and they were leaning over the railing looking down at these three men in their small boat. And they said, hey, what's wrong? What do you need? And the three men on the boat said, please, we've had no food and no water for days. We're lost in the ocean and we're dying. Can you give us some water? But contrary to what they expected would happen, the captain and his crewmen, they just started to laugh. They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If you're so thirsty, just take your bucket, draw it in the water around you and drink that. You're surrounded by water, all right? Bye. And then the captain and his crewmen got back in their boat and they kept on going along. So these three men in their boat, they were shocked and they were speechless. What the heck is going on? We thought that they were gonna lower down some water so we could drink it and we could survive. Or at least they should tell us like, hey, you know, you're stuck in the middle of the ocean, so we'll give you a compass or just follow us and you can quickly find land. But they didn't do any such thing and they just left. So again, these three guys, their hearts became full of despair, full of hopelessness, and they didn't know what to do. But finally, it got to the point where one of the three was so thirsty, he couldn't bear it anymore. So he took the bucket and he drew it into the water and he was about to drink. The other two guys tried to stop him. Hey, Jim, what are you doing? If you drink that water, you're gonna die of dehydration. But Jim said, I don't care. I'll just die. I'm too thirsty. And he chugged the water of the bucket. But after taking a drink and putting the bucket down, do you know what he said? You guys, this isn't salt water. This is fresh water. We're saved. We're saved. We can drink this water. And he started to drink more. The other guys couldn't believe it. But they took their hands, they scooped the water off the side of the boat, and they drank. And they thought it should surely be salty, but it was fresh. Do you know what happened? Without them knowing it, their boat had wandered into the Amazon River. Now, the Amazon River is obviously fresh water, but what you might not know is that in some parts of the river, it's so wide that you can't even see from side to side the land on either side of the river. So you think you're in the ocean, and actually you're in fresh water. Needless to say, these guys had plenty of water to drink, and they realized that they had come into the river, so it was easy for them to navigate and find their way safely so that they could survive and live happy lives after that. You guys, let's think about this story. These three guys had a thought. What was that thought?
we are stuck in the middle of the ocean and we cannot drink this salt water because if we do, we'll die even quicker. Now that makes a lot of sense, right? I mean, if you think about where they are and what they can see, they don't see any land around them. And they started their voyage off in the ocean. So it makes sense that that's what they would think. And also it makes sense that they would assume that this water is salt water, so if we even try drinking it, it's only going to kill us faster, so we shouldn't touch it. This thought seems correct. It seems right and it seems true. But was it? No, it wasn't true at all. This thought was actually killing them. But as long as they believe this to be true, they're never going to realize that they're actually surrounded by fresh water and they're actually in the river. The longer they hold on to that thought, the longer they do not question that thought, the likelier it is that their lives are going to end and be very, very miserable. But when they realized that that thought wasn't true, what happened? They were able to throw that away. Oh, this isn't the ocean. This isn't salt water. They could drink the fresh water and they could survive. Everyone, the point I want to make here is thoughts, a lot of times they can deceive us. They can look really, really good, but it turns out they're actually really, really bad. At the same time, they can look really, really true when it turns out they weren't true at all. It's an expectation that's completely different from reality.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your own lives. Did you ever have a thought that you thought was going to be so good if you followed it? It was going to be so good if you believed it. So you dwelled on that thought. You indulged in it. You followed it wherever it took you, this way, that way. But at the end, were you happy like you thought you would be? Were you satisfied? Were you fulfilled? Was your life better? Sometimes, maybe it did turn out that that thought was right. But many times, as you guys reflect on your lives and your hearts, what are we going to realize? It wasn't always the case. Thoughts, they can deceive us. They can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thought. And many times it turns out that they weren't true. I want you guys to do some reflection and think about a time in your life where that might have been the case. While you're reflecting on this, I want to show you guys another example that hopefully illustrates the point even further. Have you guys seen the movie called Inception? It's a very famous movie starring Leonardo DiCaprio. It was directed by Christopher Nolan. He's the same director who made the movies Interstellar and also the Dark Knight trilogy about Batman. Hopefully you guys have seen some of these movies. They're really great. I recommend you do if you haven't. Now, in Inception, the concept is very, very out of this world. If you haven't seen it, let me do my best just to explain the groundwork. Basically, in this world that the director has created, the main character, Leonardo DiCaprio, his name is Cobb, he makes a living off of infiltrating the dreams of people. So he'll make someone go to sleep, they'll connect a machine to that person and to him, and then while that person is dreaming, he'll go inside their dream and he'll plant an idea. Now, when this person wakes up, they'll think that this idea is their own because they didn't know that someone jumped into their dream and planted it there. And based off of that idea, they'll do something that Cobb or whoever paid Cobb wants them to do. For example, let's make just a hypothetical example. Let's say I work for McDonald's and I want to get you to crave a Big Mac. But you don't crave a Big Mac right now, but I want you to. I would meet Cobb and I would tell him, hey, I'll give you $100 if you can make Brenda go to sleep and then infiltrate Brenda's dream and plant the thought that she craves a Big Mac inside of her head. So Cobb will make you sleep, he'll go inside, plant the idea, and when you wake up, I really want a Big Mac. That's basically how it works. That's the simplified version, and that's what they call Inception in this movie. In the clip of the movie I'm gonna show you, spoiler alert, okay? This is something that happens near the end of the movie. As Cobb is infiltrating other people's dreams to plant these ideas in their heads, he keeps being met by his wife, and her name is Maud. But the thing is, it's revealed earlier on in the movie that Maud had already died by committing suicide already a long time ago. But she keeps appearing in his dreams. And for some reason, Cobb is very guilty about it, and he feels very condemned and very sad, but we don't know why. Finally, in this clip, it's revealed what happened. So let's take a look. You feel
guilt. I feel guilt, Mom. And no matter what I do, no matter how hopeless I am, no matter how confused, that guilt is always there, reminding me of the truth. What truth? That the idea that caused you to question your reality came from me. You planted the idea in my mind. What is she talking about? The reason I knew Inception was possible was because I did it to her first. I did it to my own wife. Why? We were lost in here. I knew we needed to escape, but she wouldn't accept it. She had locked something away, something deep inside. A truth that she had once known, but chose to forget. She couldn't break free. So I decided to search for it. I went deep into the recess of her mind and found that secret place. And I broke in, and I planted an idea. A simple little idea that would change everything. That her world wasn't real. That death was the only escape. You're waiting for a train. Train that'll take you far away. You know where you hope this train will take you. But you can't know for sure. Yet it doesn't matter. Now tell me why! Because you're good together! But I never knew that idea would grow in her mind like a cancer, that even after she woke, that even after you came back to reality, that you continue to believe your world wasn't real. That death was the only escape. Oh no! Jesus! You're infecting my mind. I was trying to save you. You betrayed me. But you can make amends. You can still keep your promise. We can still be together. Right here. In the world we built together. Again, if you haven't seen the movie, I'm sorry, there's some spoilers here, but let's reflect on what this means. Now, when you see Maud, the biggest problem that she had was she always felt like she was still living in a dream and that she needed to wake up, meaning she didn't feel that anything she saw was reality. She thought that she was still asleep, and only when she would wake up would she be able to meet reality. But the thing is, even when she actually did come back to the real world with her husband, she still thought she was in a dream. And that is why she ended up killing herself, because she thought that was the only way to truly wake up. It's revealed that this thought had a source. Do you guys remember we talked about tracing the symptoms back to the source? Well, this movie shows us really clearly where that thought came from. It was Cobb who actually visited her mind when she was asleep and planted the thought that everything around you is a dream, none of it is real. But he didn't know that this thought would carry on again and again in her life. And that is why she killed herself. If we think about it from Maud's perspective, she thought that everything was a dream, and she was so sure of it. But actually, was that thought true? No, it turns out that it wasn't true. But because she couldn't realize that, because she couldn't be freed from that thought, that is why she ended up killing herself. And she left her children, and she left her husband, and she left the world. All because she was trapped by this thought. You guys, certain thoughts may seem like they're going to benefit us, that they're going to take us down a really great path. But the more and more we reflect, and the more and more we look back and see what kind of thoughts we've had and what they've made us do or how they've made us feel,
what we begin to learn is not every thought is as good as it seems. Not every thought is as true as it seems. And I hope that as we continue this lesson, this will be something that you can continue to think about. Is this thought really true? Or is this a thought that is deceiving me? And when you start to have your guard up about all the thoughts that come in and come out, it'll help us a lot when it comes to governing our hearts and kind of managing our thought process. That way, we won't always just react with every little thought or impulse that pops up, but we'll have a chance to examine it a little more carefully. Now, I'm gonna wrap up the lesson today, but I wanna leave you guys with 2 questions to discuss, okay? With your friends, with your class, or in the comments. Number 1, what was a thought that appeared good to you, but was actually harmful? And another way to phrase this is, what was a thought that appeared to be true to you, but was actually false? So I want you guys to kind of reflect on this a little bit, and let's talk more about thoughts, and let's talk more about this thinking process and how thoughts affect our hearts in the next lesson, all right? Until then, everyone stay warm, stay healthy.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lecture. Bye. 어서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궂은 네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걸